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, 이 책 내용 중 일부를 가지고 좀 깊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참 많은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탐색해보죠.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단순히 행복만 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사실 삶에는 고통이 뭐랄까 필연적으로 따르잖아요. 그렇죠. 피할 수가 없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감정만으로는 이게 좀 버티기 힘들 때가 많다는 거죠. 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제기가 나오는데 정말 극한의 고통 앞에서는 행복 추구 자체가 되게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. 강제 노동 수용소 같은 그런 경험 앞에서는요. 네네. 그래서 피터스는 더 근본적인 거, 그러니까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. 삶의 의미라. 이게 참 말은 좋은데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. 그럼 피터스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어디서 찾으라고 하나요? 여기서부터 좀 더 파고들어 보죠. 피터스는 세상을 일종의 무대로 봐요. 질서와 혼돈,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계속 상호작용하는 거죠. 질서와 혼돈이요? 네, 질서는 우리가 아는 거, 예측 가능한 거, 익숙한 사회구조 같은 걸 뜻하고요. 반면에 혼돈은 뭐랄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미지의 영역,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. 약간 음양사상 같은 건가요? 비슷해요. 네. 도교의 음양사상처럼요. 질서 속에도 혼돈의 씨앗이 있고 또 혼돈 속에도 질서로 나아갈 가능성이 늘 있다는 거죠. 흰 바탕의 검은 점, 검은 바탕의 흰 점처럼요. 아하, 그 경계선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것? 거기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 자체가 행복 추구보다 더 중요하고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러면 그 균형을 잡는 첫걸음이 혹시 우리 몸가짐에서 시작될 수도 있는 걸까요? 첫 번째 법칙,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정확하십니다.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자세가 그냥 겉모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네, 자세가요? 네, 피터스는 심지어 바닷가재 같은 우리보다 훨씬 단순한 생물도 서열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거든요. 바닥까지요? 서열이요? 네, 그리고 그 서열에 따라서 뇌 속 화학물질, 그러니까 세로토닌 수치가 달라진대요. 서열 높은 녀석은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서 더 자신감 있고 안정적이라는 거죠. 와, 신기하네요. 그렇죠. 사람도 비슷해서 어깨 펴고 똑바로 서는 이 자세가 단순히 뭐 당당해 보이자 이런 상징적인 걸 넘어서요. 실제로 우리 뇌의 화학작용, 그러니까 세로토닌 분비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. 그럼 자세만 바꿔도 좀 덜 불안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건가요? 네, 두려움을 줄이고 현실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뭐랄까 생물학적인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건 또 삶의 책임을 내가 정면으로 마주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. 자세 하나에 그렇게 깊은 의미랑 심지어 생물학적인 영향까지 있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. 그럼 이렇게 현실을 딱 마주하는 태도는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방식하고도 연결될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이게 혹시 여덟 번째 법칙, 진실을 말하라.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. 이거랑 이어지는 걸까요? 맞습니다. 여기서 진실을 말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거짓말 안 하는 거? 그런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에요. 그런 게 아니군요. 네. 피터스는 특히 편의주의적 거짓말을 경계하거든요. 그러니까 당장 좀 편하려고 아니면 뭐 이득을 보려고 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. 그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랑 세상을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뜨린다고 경고합니다. 거짓말이 쌓이면 결국엔 무너진다. 뭐 이런 건가요? 그렇죠. 거짓말은 개인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결국 삶의 어려움 앞에서 버티지 못하게 만들죠. 아까 말씀드린 솔제니친이 그 지옥 같은 수용소 안에서도 계속 진실을 마주하고 기록했잖아요. 네, 자신의 과거란 그 체제의 거짓됨 같은 것들을요? 네. 그랬기 때문에 그 글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소비에트 체제를 흔들 수 있었던 거고요.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건 현실의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힘이 있고 또 삶의 비극을 뭐랄까 견딜 만한 수준으로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죠.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항상 진실만 말하기는 특히 좀 불편한 진실은 말하기 어렵잖아요. 어렵죠. 네. 이런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결국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. 두 번째 법칙,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. 이게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그거 정말 중요한 연결점이에요.
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너무 잘 알잖아요. 그렇죠. 너무 잘 알죠. 네.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를 좀 함부로 대하거나 에이 뭐 하고 방치하기 쉬운데 피터슨은 그러지 말고 마치 내가 꼭 책임지고 도와줘야 할 다른 사람 대하듯이 자신을 대하라고 조언합니다. 나 자신을 남처럼 대하라.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. 그게 단순히 뭐 자기만 원하는 거 자해지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.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게 뭘까? 이걸 고민하고 그걸 스스로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인 거죠. 아,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걸 주라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존중할 때 비로소 삶의 무게를 좀 책임감 있게 짊어지고 그 혼돈 속에서도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질서와 혼돈의 경계선 위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서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진실을 말함으로써 현실을 개선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돌보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고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,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. 결국 중요한 건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어제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그 의지. 그게 바로 피터슨이 말하는 의미 있는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솔제니친이라는 한 사람이 진실을 향해 나아갔던 그 결단이 거대한 체제를 흔들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진실된 행동은 무엇일까요?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당신과 당신 주변에 어떤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